뭐 기사 보니까는 그 3N을 위협할 거라. 라고 크립톤이 언론 플레이를 하죠. 크립톤은 개발력이 검증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크래프톤은 어떤 회사? 배틀그라운드 잘 만들어서 대박이나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게임계에 대해서 왜 롤이나 뭐라 그럴까요? 길게 가고 탑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역시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역시 콘솔과 PC 게임의 전통이나 축적된 역량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은요, 지금은 진짜 개발력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개발력, 콘솔이라든지 PC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깊이를 유저들의 커뮤니티라는 걸 통해서 적당히 이렇게 눈 가리는, 눈속임을 쓰는, 아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좀 있었어요. 이 MMORPG가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나라 게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단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몬스터를 때려 잡아야 되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와우 뭐 이런 것들 뭐 한번 그런 노가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PC 게임의 그런 아주 탄탄한 개발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는 콘솔의 개발력. 근데 우리는 그런 개발력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 산업에서 한번 혁신이 발생하면서 게임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프로그램으로 쪼개지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들어와서 유저와 유저의 인터랙션이 게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리니지나 이런 한국에서 만든 퀘스트를 서양의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걔네들은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이 퀘스트를 왜 해야 되나요? 이 퀘스트의 의미를 GM한테 물어요. 답변을 못해요, 게임 마스터가. 퀘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 소설처럼 간단하게 쭉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저들은 퀘스트에 관심 없어요. 퀘스트를 했을 때 아이템 뭐가 나오지? 이게 관심 있어요. 근데 서구 유저들은 콘솔하고 PC 게임을 했던 유저들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 라인을 계속 읽고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걸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의 플롯을 따라가면서 게임을 하듯이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쭉 게임이라는 플롯을,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그 모험을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퀘스트 읽지도 않아요. 스킵. 뭘 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GM들이 미국에 가서 답변을 못해요. 근데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이 워낙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회사들이 온라인 게임 개발을 못했어요. 콘솔 회사도 그렇고. 근데 개발을 못했는데 월드 워크래프트 와우부터 미국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발에 대한 기본 노하우가 온라인 게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그 전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과 이 PC 게임이나 콘솔 회사들이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의 동무대였고, 근데 그걸 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콘솔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지금 최근에 많이 하거든요. NC의 김태균 대표도 우리는 콘솔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가겠다고 계속 선언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을 이만큼 키워온 지가 벌써 20년이 된 거잖아요. 20년 동안 뭐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다니까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오히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 1위였는데 그 지위를 다 갖다 바치고 중국 회사에 쫓겨난 게 저는 이게 열이 받는 거지. 텐센트가 게임 매출만으로 40조가 넘잖아요. 올해 이제 한 50조 될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2.5배예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이거 NC 3N 플러스 아까 또 나왔던 크래프톤 등등 다 합쳐봐야 안 돼요, 텐센트 매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라는 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크래프톤이 이 기존의 3N이 과점적으로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구조를 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쨌든 그게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 배틀그라운드의 대박 요소는 어떤 거였어요? 사실 이게 없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 중에서 잘 만든 게임이에요. 배틀로얄 방식은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파이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서든어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게임들은 주로 뭐냐면 총이나 스킬이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점 철저하게 MMORPG하고 똑같은 거죠. 재미가 없죠. 그걸 깨버린 게 배틀그라운드잖아요. 진입 장벽을 좀 낮게,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들어와도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배틀로얄 방식의 장르 중에서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아주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배틀로얄 방식에 있어서 이 배틀그라운드보다 더 크게 성공한 게임이 포트나이트라고 있잖아요. 초기에는 배틀그라운드하고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카피라는 그런 비난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별화를 하면서 그 시장을 점유를 했고 훨씬 더 배틀그라운드가 크게 성공해 버렸고 배틀그라운드 2를 만들어야 되나? 근데 FPS 중에서 2 만들었다 망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테라의 후속작인 MMORPG를 해볼까?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지라는 바로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작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 두 개를 섞을 수는 없어요.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장르를 섞는 것은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장르 여쭤봤냐면 제가 이제 데브 시스터즈라는 데도 들어가 있는데 점프 게임이었는데 제가 그 물린 시점이 킹덤이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RPG랑 뭔가 요소를 조금씩 섞으면서 얘네가 이제 킹덤이 저희 딸내미한테 들으니까 되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크래프톤은 혹시 그런 거 못하나? 약간 지금. 근데 결국 그 쿠키런 킹덤도 어떻게 운이 참 좋았던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유사한 그 장르를 섞어가지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그 퍼즐 앤 드래곤이라는 일본 경호회 그것도 두 개를 두 개의 장르를 섞는 것은 그건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건 이제 경호에 직접 제가 이야기를 그때 경호 대표한테 들었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온갖 걸 그냥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게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게임 개발의 그 룰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크래프트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실험해 볼 수가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해야 되고. 예. 예, 감사합니다. 크래프톤에 스타트업 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돈 들어간 회사들을 제가 몇 개 갖고 있는. 아, 그 돌고 돌아 또 이렇게 또 주식으로 가는 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니 저는 이 산업의 흐름을 얘기하는 아니, 겁니다. 다만 제가 그러니까.